네, 저희가 금요영마에서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뭐 일요경마 이제 분석 과정에 들어가겠는데, 근데 뭐 박근만 기수가 지난주 이제 예상을 대비하고 나서 무난하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뭐 기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거진 저랑 방송을 다 촬영을 하셨었어요. 네. 네, 정말로 과거부터 보면 우리 유상환 형님, 그리고 강태현 형님, 여기에 원정일 형님, 그리고 정기용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찬훈 위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바로 박근만 기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면 다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런 좋아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 동료 이제는 뭐 동료 전문위원이 돼버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박근만 기수를 보면 이 예상을 하는 그 센스라든가 그런 점이 정말 남달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군 제대하고 나서 바로 기수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청춘은 그냥 경마장 안에만 있었어요. 오로지 이분들은 그냥 말, 조교 끝나고 잠깐 낮잠 잤다가 뭐 여가 생활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예전에 지금 저희가 이 방송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장유잖아요, 장유. 네. 예, 경마장에서 워낙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 얻어놓고 여기 이제 방송실도 차려놓고 저희가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런 환경 만들어 놨는데, 박근만 기수가 군지대하고 이제 부산 기수활동하셨을 때 이 장유라는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논밭, 그쵸. 허벌판 뭐 이렇게 네. 표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대 그 젊은 친구였던 그 박근만 기수가 이거 부산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려와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수로서의 이제 활동을 마감하고 조교사로서의 전형을 포기하고 바로 이렇게 외상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모르죠. 이 예상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만 교수는 정말 남달라요. 이 배우려는 의지는 뭐 다들 열심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뭐 돋보이는 전문위원 중에 한 명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센스가 있고 또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을 주의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런 박근만 기수가 오늘 준비한 승부 경주는 바로 4경주입니다. 4경주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가장 싱거운 경주예요, 오늘 솔직히. 딱 뭐 예상주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4경주는 에이 이거 그냥 밥 먹을래 막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잠시 후에 이제 말을 해주겠죠. 자, 어찌됐든 저희는 오늘 또 일요일 총 6개의 경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1호 경마 바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가겠습니다. 1200m 국내산 5등골 레이스입니다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5번 인디언 치프라는 마필이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서수훈 기수로 안장교체를 하면서 5조에서 승부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재기에 성공했던 이 8번 슈퍼스위트, 이런 말도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먼저 박근만 기수의 추천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먼저 이번 경기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 슈퍼스위트가 되겠습니다. 이 슈퍼스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입상에 계속 성공을 하고 있는데, 입상에 성공한 만큼 이 마필이 좋아지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새벽 훈련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확실히 보여졌고, 또 이 4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2주 출주가 잘 없는 마방이에요. 이 4조가. 근데 이 2주 출주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필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 경주가 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4번 슈퍼스위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팁을 제가 조금 더 드리면은, 무게를 실어드리면, 이 공교롭게도 이성재 기수가 이제 이번 주까지 말을 타고 다음 주부터 기승정지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성재 기수를 태우기 위한 또 2주만의 출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우리 박근만 기수가 과거에 또 4조의 소속 기수였고 또 4조 마방의 승부 기수로 활약을 했던 기수였기 때문에 이 2주 출전이라는 점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꼭 요 부분의 팩트 같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 이성재 기수도 예전에 데뷔를 4조에서 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조하고도 어느 정도 연대가 있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박근만 기수가 2주 전에는 이제 예상 활동을 안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또 공교롭게 12월 31일 이때 당시 프리케어라는 단승식 1.5배짜리 말을 잘라내고 태양신이나 슈퍼스위트 40배짜리를 항고를 해드렸을 때 그때 또 2등으로 와줬던 게 슈퍼스위트이기 때문에 아 그때 어마어마했죠. 아주. 네, 좋았죠. 대단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또 그 말에 슈퍼스위트인데 또 박근만 기수가 힘을 실어주시니까 저 역시도 한 번 더 봐야겠다라는 점이 생겨났고요. 저의 추천만은 안쪽에 있는 2번 비카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30조 말을 제가 휴양만데 재밌게 보는 게 그 이시돌 그 협회 말이에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비카오프가 7월 24일 날까지 경주를 치르고 여러 번 휴양을 갔습니다. 당연히 목정주가 있는 그 휴양소를 갔기 때문에 그만큼 사양 관리가 잘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뭐 훈련 과정에서 너무 좋다. 솔직히 이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마필의 기본 자질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슈퍼스위트 선행 보내놓고 바로 그 뒤를 곱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비카오프 데뷔하고 나서 그래도 2연속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 싹수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비카오프의 그 변화를 좀 기대를 좀 걸어보겠고요. 이 10번 고려의 꿈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우승을 하고 12월 18일 날 바로 바닥을 쓸어놨는데 이마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난 경주가 이게 바닥이 아닙니다. 지난 실격인가요? 경주, 예, 실격입니다. 그때 안쪽에 모닝바람. 예, 모닝바람을 모닝바람새. 예, 모닝바람새를 건드리면서 그렇죠. 그때 기수가 낙마를 벌였죠. 정도윤 기수, 예, 정도윤 기수를 낙마시키면서 실격 처리가 됐는데 이 고려의 꿈 같은 경우도 기본 자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저희도 이때 당시 경주는 봤잖아요, 그렇죠? 예. 봤는데 송교영 기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승전결을 재결해서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어찌됐든 10번 고려의 꿈에 그런 저 사연이 있는 말이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5번 인디언 치프 서수훈 기수 카드라면 강공을 읽어줘야 되겠죠? 예, 강공 카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항상 라스트의 결정력이 부족하다. 이 점을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이 인디언 치프만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근에 서승훈 기수가 능력을 너무 잘 끌어내니까 능력을 잘 끌어내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마필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면은 그렇죠.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좀 12번 스마트 마린이 저희가 금요 경마에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던 미르코 기수 완장 교체인데 이 스마트 마린도 1200이라면 무시는 못합니다. 이게 안 팔리면 오히려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에서는 저는 이번 비카오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박근만 기수는 4조 하방에서의 2주 출전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8번 슈퍼스위트 또 이성재 기수의 기승경지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 넘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등거리에 있습니다. 일단 배당판이 딱 열리면 6번 동방불패, 여기에 8번 대보름달, 이 2두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먼저 박근만 기수의 추천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5번 엘리샤가 되겠습니다. 엘리샤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이 새벽 훈련에서도 경주를 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필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 기세가 올라오고 살아난 마필들은 또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번 엘리샤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엘리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경주의 우승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한 번 더 봐야 된다. 5번 엘리샤의 상승세를 말씀해 주셨고요. 6번 동방불패라든가 8번 대보름달. 일단 뭐 8번 대보름달이 아무래도 기술 인지도에서 조금 밀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대보름달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이 대보름달 같은 경우도 이 문중원 기수가 다른 기수에 비해 인지도가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문중원 기수가 계속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적인 기수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대보름달을 가장 또 대보름달에 맞게끔 조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보름달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보름달, 뭐 기술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능력대로 봐주자라는 게 박근만 기수의 소견이었고요. 여기 5번 엘리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방송에서 모든 걸 다 오픈해드리고 다 까는 스타일인데 이거 제가 좀 오픈 안 하고 현장에서 승부를 할 겁니다. 이 999 막건에 승부를 할 겁니다. 꼭 한번 이거 청취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 추천말을 들으시면 미친놈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경주에서 인기 꼴찌입니다. 꼴찌. 정확히 인기 꼴찌입니다. 도저히 근거가 안 나와요. 이 복귀로는 뭐 알파고를 데려다 놓고 분석을 해도 그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 그 이세돌 기사도 못 이겼던 알파고를 갖다 놓고 분석해봐라 해도 이 말은 못 잡아냅니다. 근데 저는 감각적으로 얘는 여기선 노려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진 말이 있거든요. 인기도 꼴찌입니다. 정확히 꼴찌예요. 단승치 999입니다. 근데 걔를 놓고 승부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필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송 촬영하기 전까지도. 근데 오픈을 안 하기로 제가 결정을 내렸고 완전히 999 열차 한번 타실 분들은 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근만 교수는 5번 엘리샤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8번 대보름달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3경주 가겠습니다. 1600m 혼합 4등 걸려 있습니다. 자, 넓게 볼게요. 넓게 보면 1번 배달의 고수, 2번 에버인에버, 여기에 8번 후문, 10번 브라하, 1번, 2번, 8번, 10번 4파전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휴양마지만 2번 에버인에버가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10번 브라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금요경마에서부터 우리 박근만 기수가 언급해 주셨는데 19조 김영남 마방이 2주 출전이 이번 주 엄청 많아요. 네. 금요일부터 결과를 한번 저희가 A주시에 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박근만 기수 이 4파전 구도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10번 브라가 되겠습니다. 이 브라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출전이지만은 이번 주에 진짜 유난히 2주 출주가 많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카냐 아니냐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브라 조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가 새벽 훈련장에서도 꼼꼼히 체크해 봤는데 2주 출주 이 브라는 진카다. 저는 이런 결론 내렸고요. 반대로 에버인 에버도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에버인 에버 같은 경우는 이 늘어난 부담 중량과 출주 주기가 늘어난 만큼 이 공백을 얼마만큼 메꿀까 바로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약간 좀 의심을 갖고 대신에 좀 더 안정적인 10번 브라를 추천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브라하 2주만 출전이지만 좀 진카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원래 이 3경주를요 2경주와 더불어서 잔뜩 벼르고 있었던 경주예요. 네. 정말 승부 한번 보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제가 노리던 말이 여기 못 나왔어요. 이 상금 부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은 좀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제. 근데 다음 주에 또 떨어질 것 같아. 왜냐면 또 이제 구정전이라 출마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또 출주 두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 말에 상금 워낙에 못 받는 말이라 33조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질주라고 그걸 놓고 승부를 보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뭐 상금 부족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의미가 없냐면 박근만 기수 추천마인 10번 브라하 빼고는 좋게 보는 말이 없어요.
1번 배달의 고수도 추임마지만 긴 거리는 좀 불안한 혈통이죠. 2번 에버인에버도 공백도 부담스러운데 얘도 솔직히 1600이 부담스럽죠. 얘네들 자체를 능력기수 서수공 조성권이지만 제 입장에서 세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고, 여기는 페버 흐뭇도 지난번 경주 못 뛰어도 너무 못 뛰더라고요. 과연 이성재 기술의 교체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겠느냐. 물론 30조에서 원래 홀랜드 기술 태우려고 했는데 홀랜드 기수가 이 52.5를 못 하다 보니까 이 기승중량을 못 맞춰서 이성재 기술을 바꾼 건데, 그것도 찜찜하고. 그럼 나머지 복병은 뭐가 있느냐. 복병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현재까지는 보류를 하겠다. 이 4번 오하마도 수익 아니잖아요. 오하마도 20전 다 뛴 말인데, 그죠? 경주가 어려운 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박근만 기수가 추천해 주신 10번 브라하, 요거는 저도 딱 동의하는데 나머지는 저는 동의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추천드릴 게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근만 기수께서 10번 브라하는 인정을 하시면 뭐 요거는 한번 붙여서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말 있으십니까 혹시?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고민이 많아갖고 네. 좀 더 현장까지 가서 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형식적으로 뭐 박근만 기수 2마리, 저 2마리, 그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행동 아니겠어요? 정말 저희 생각 소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뭐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고민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현장까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10분 브라하 이 한 마리만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여러분들도 이 분석을 하셔서 박근만 기수의 그 10번 브라하 그 마필의 동반 파트너를 꼭 찾아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또 현장 애시장에서 한 마리 잡아낼 테니까 우리 박근만 기수를 또 현장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셔서 좋은 적중을 읽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4경주입니다. 1600m 국내에서 3등분 레이스. 왜 문제냐? 모든 경마 예상지 그리고 모든 경마 예상가들이 열이면 열 2번 황제 탄생을 놓고 압축 구도로 마번을 전달해 드릴 텐데, 자, 이런 경주를 우리 박근만 기수가 메인급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저도 몰라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네, 우선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한 게 된 이유는요. 방금 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생각하는 인기마저 이번 황제 탄생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번 12월 30일이죠. 이 황제 탄생 경주 뛸 때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제가 해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네네. 예. 저는 이때 당시에 황제 탄생을 예상은 안 했지만은 지웠습니다. 왜냐? 금요일 방송에서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19조 마방이 레이팅 구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마방이라고. 황제 탄생의 경주 경기를 내용을 보면은 12월 11일은 외산마 레이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12월 30일은 국산마 레이스 와서 레이팅이 올라와서 부담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인기마를 주목받고 나서 성적이 안 났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팅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다시 레이팅이 떨어지고 이호식 기술을 태워서 감량을 받았지만은, 지난 경주가 진카라면은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이 다 나왔을까? 이번 경주에 다시 올라올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진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마필이 있다. 이 마필을 놓고서 간다라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들이 다 인정하는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정말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황제의 탄생이 들어와도 적중은 되겠습니다만 더 큰 그림을 밑바탕에 그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박근만 기수의 메인급 승부입니다. 최대 승부처 4경주. 정말 뻔한 게 아니라 이 뻔한 걸로, 색다른 걸로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출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만 기수의 메인급 승부. 정말 식상해 보이는 경주인데 뭔가에 그 칼을 하나 움켜쥐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메인 승부를 했겠죠. 이번 4경주만큼 박근만 기수와 꼭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m 혼합 3등걸 레이스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가 물론 최선의 결과였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매치 파워. 또 19점 마기 마필인데 또 2주 만에 출전이에요. 아이고 참 정말 어렵습니다. 예. 또 2주 출전이고 이번 매치 파워도 인기마고 여기에 뭐 6번 다이나믹 탱크도 역시나 11조만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가장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고 있고 좀 냄새가 나는 복부마도 보이는데 먼저 박근만 기수의 추천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구정이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2주 질주가 그러니까요. 맞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왜 떡값을 그럴까? 많이 써야 네. 되나? 일단 이번 매치 파워의 서승훈 기수죠. 이 서승훈 기수가 요즘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진짜 막 껍데기를 벗기듯이 말에 있는 능력 없는 능력을 만들어서 다 쥐어짜서 지금 요즘을 다 입상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 파워의 서승훈 안정이라면은 물론 지난번 경주도 잘 탔어요. 잘 탔지만 지난번에 조금 그 골드스카이 그다음에 그레이트송 이런 마필이 바깥쪽에서 경합을 하면서 이 매치 파워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치 파워가 라스트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엔 안쪽 게이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바깥쪽에서 지난번처럼 덮칠 그런 말이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치 파워가 편안하게 진짜 방해 없이 제 걸음대로 간다라면은 이번엔 분명히 매치 파워의 우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거리 늘어났습니다만 뭐 언사이드한 단독 선행을 지금 예측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선행이라면 또 서승훈 기수의 선행 페이스 안배 능력이라면 매치 파워 지난번 경주의 그 아쉬움을 정말 마음껏 소려갈 수 있는 그 찬스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6번 다이나믹 탱크가 1400으로 다시 한번 거리 늘려놨는데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정상적인 주기 수준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이나믹 탱크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결정력은 뭔가 2%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완전히 고배당 마필은 이 조개 때 말이 살아난 이 7번 레츠윈, 7번 레츠윈이 자, 지난번 1800m 첫도전에서는 아무래도 이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조금씩 했는지 이성재 기수가 의도적으로 맨 후미권 전개를 자처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좀 전력 승부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마필이 그래도 적인 기수라면 적인 기수로 할 수 있는 이 박재희 기수로의 그 안전 교체 타이밍 또 거리를 1400 줄여놨습니다. 이 51의 부담 중량이라면 저는 7번 레츠윈의 정말 선입권에서 그 빠른 역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6번 다이나믹 탱크 또 이 5번 위닝 휴머도 지금 5조에서 이적을 했고 이마필은 이제 박근만 기수가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 박근만 기수가 데뷔전 때 이마필을 탔었거든요. 제가 이마필을 놓고 승부를 했던 사람인데 정말 잘 탔어요. 잘 탔는데 아쉽게 들어오진 못했는데 위닝 휴머 이마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마필도 라스트에 좀 결정력이 부족한 그런 마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나아진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을 만큼 입상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력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마방은 이제 5조에서 31점 이적을 했네요. 네, 그때는 박근만 있었을 때 5조였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오져 있었죠. 알겠습니다. 뭐 복병만 좀 뭐 권해주실 거 있으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복병마라면은 아무래도 1번 버스트 무버가 좀 복병마가 되지 않을까 이번 편성에서 버스트 무버가 또 승문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좀 관심을 덜 받고 있는데 이 버스트 무버라는 마필이 꼭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편성 이런 경주에서 한 번씩 들어와서 폭탄 배당을 선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혹시 이런 버스트 무버가 복병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힘으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출발에 전개만 잘 풀린다라면 이 퍼스트 무버가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배당을 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은 우리 박근만 기수가 잡아주었네요. 이번 매치 파워라는 마필을 중심으로 잡아주셨고요. 저 오세요는 7번 렛츠 윈이라는 7번 렛츠 윈 이 복병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6경주입니다. 1400m 오늘 대미를 장식할 1등급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도 19조인데 또 2주 출전이에요. 20번 통일시대가 이게 전경주가 뭐 다 2주 출전이네 이거. 네, 아니 뭐 김홍환 조교사께서는 구종 때 돈 들어갈 일이 엄청 많은가 봐요. 아니 다 2주만 했었네. 네,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2주만 쓴 거 보시니까요. 제가 봐서 다음 주 19조 전력 매경주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들 쓸 수 있는 거 지금 다 휴장전에 다 쓰겠다라는 지금 움직임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맞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남은 마필들이 전부 다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야 다음 주에도 이제 아니, 돈 들어가려면 뭐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상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뭐 직원분들 뭐 떡값을 많이 주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부산 육경주도 지금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10번 통일시대가 지난번 경주 휴양 갔다 와서 좀 아무래도 휴양 갔다 와서 복귀전이 아무리 19조 그리고 아무리 능력만 통일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1800m 장거리 첫 도전은 좀 힘에 겨웠나 봅니다. 기대 이하였는데 이번에 거리를 확 줄였고 2주 만에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 같은데 자 그래서 배당판에서 직전에 꼴찌를 왔던 뭐였든 간에 10번 통일시대를 놓고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아무래도 통일시대가 옛날에 단거리에서 보여준 능력 때문에 또 인기를 모으지 않나. 또 더군다나 또 19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겠고요. 제가 우선 이 경주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통일시대보다도 조금 그래도 인기권에는 밀려 있지만은 9번 유성 파이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유성 파이팅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에서 굉장히 달쳤어요. 인디언 스타라는 굉장히 센 말하고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끈기를 보여주면서 안쪽에 있던 탑이 포인트를 다시 역전해서 2착을 읽어냈는데 그만큼 이 마필이 근성이 좋다. 마필이 또 1군에서도 먹힌다. 통한다. 이 조교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성 파이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9번 유성 파이팅을 이 복병말을 좀 과감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이 임교철 마주께서는 좀 아쉬움이 상당히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6일 경주에서 그 김영국 기수의 페르디더 포모르이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지난번 경주 뭐 거리가 좀 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에 그 11월 6일 경주가 계속해서 임교철 마주에게는 리와인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1번 페르디더 포모로이가 다시 한번 1400m에 나왔고 문제복 쪽에서 입장에서도 강국은 필연인데 이 부종이 올라가는 걸 막고자 정도영 기술 태워놨어요. 그래서 56까지 딱 막아놨는데 자 어때요? 이 페르디더 포모로이가 어찌되었든 간에 단독 선행은 확정적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경주 이제 유연명 기수 안장에서도 무너졌는데 이 페르디도 포모로의 좀 반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페르디로 포모로이는 뭐 아시다시피 선행을 편하게 가야지 라스트에도 이제 걸음이 나와준 마필인데 이 마필이 또 선행을 간다라는 거는 이 경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지만 통일시대의 선행력도 무시 못한다. 이 통일시대가 페르디로 포모로이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물론 19조의 또 작전 중에 하나가 이런 작전을 또 잘 씁니다. 19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디로 포모로이 이 마필을 또 괴롭힌다라면은 이 통일시대도 같이 동반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페르디도 포모로이는 그래도 1400이 아직까지는 길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이 스프린터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3번 우승 라인은 아직까지도 힘이 다 찬 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도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이라 하고 승군전에 이제 적응력을 살며시 보여줬고 이 4번 프로페서 실버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난 11월 18일 날 아쉽게 3착을 왔잖아요. 네. 근데 이때 원래 어떤 경주였냐면 이게요. 이거 뛰고 이제 나가려고 했던 경주였어요. 고별전이었죠. 네. 요거 뛰고 딱 이제 은퇴를 하는 딱 그런 경주였는데 들어올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10월 30일 날 제대로 말을 만들어갖고 때렸는데 때리니까 이제 꼴찌로입니다. 그리고 또 2주 만에 나왔는데 근데 또 서승훈을 태웠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또 마지막을 시즌 생각하고 뭐 전력 승부를 해줄 것 같은데 이 말은 이 조교를 시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1등급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애들 실전에서 잘 뛰는 유형인데 저는 4번 프로페서 실버가 여기 좀 냄새가 납니다. 좀 냄새가 나고 뭐 10번 통일시대
그래도 뭐 휴양 갔다 와서 적응하고 2주 만에 출전이니까 좀 더 낫긴 낫겠죠. 아무래도 지난 경주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호흡도 한번 터졌고. 예, 하지만 그 진카로 경주를 위한 경주인가 아니면은 이 페르디로 포모로이를 괴롭히기 위한 경주냐 이 그거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만 기수께서는 9번 유성 파이팅이라는 마필을 소개해 주셨고요. 조우세현은 이 4번 프로페서 실버. 그리고 저는 좀 통일시대 요 이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만 기수 지난주 한 주 해보셨는데 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는 더욱더 좀 이런 모습을 좀 보강을 하겠고 또 이렇게 좀 좋은 막건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좀 짧게라도 좀 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첫 예상을 대비하는 주였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실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경험 삼고 교훈을 삼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받아서 제가 예상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또 가르침과 여러 가지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놓친 부분들도 더 꼼꼼히 체크하고 또 새벽 조교 훈련장에서도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런 박근만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 박근만 기수에게 좀 많은 응원 그리고 격려 또 때로는 정말 진심으로 해주시는 질책은 박근만 기수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 대한 뭐 의견이라든가 좀 보완점 이런 부분을 뭐 저희 각 뭐 경마 사이트에 뭐 댓글로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좀 둘이서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팬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우리 박건만 기수는 이제 부산 새벽조교장에 나가서 새벽조교장 그 브리핑도 방송을 통해서 평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박근만 기수도 노력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고요. 오세훈 역시도 이제 앞으로 뭐 서울 방송까지도 좀 더 이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이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 이번 주 각자 뭐 경마하시는 곳에서 절제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경마하시는 동안에는 모든 행운을 누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들고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